네,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봤던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의 특성들 살펴봤고요. 랜덤 프로세스에서의 특성들 살펴봤고 얼가딕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정의를 했습니다.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도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하고 파스펙트럴 덴시티 사이에서 프리 트랜스폼 관계가 서로 존재한다라는 것까지 봤고요. 자,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노이즈, 랜덤 프로세스의 대표적인 예인, 우리가 노이즈를 이제 정의하고 노이즈에 대해서 그 특성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는 왜 생기는 거죠? 노이즈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서멀 노이즈입니다. 우리가 관찰되는 대부분의 노이즈는 온도에 의해서 분자 단위에서 일어나는 운동들이 정기적인 신호로 나타나지는 거죠. 그래서 서멀 노이즈가 우리가 관찰되지는 전자공학에서의 대표적인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뭐에 의해서 발생되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단위에서 여러분들 전자가 막 움직이겠죠. 움직임이 더 활성화되고 분자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론들 자체가 온도에 따라서 움직임이 활발해지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그런 움직임에 의해서 정기적인 신호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원치 않는. 그래서 각각의 그런 전자 구성 요소들이, 분자의 그런 그 내부의 요소들이 온도에 따라서 원치 않게 움직이는 그런 랜덤한 움직임들을 가지고 전기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신호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가우시안 시그널을 만들어내요. 가우시안 노이즈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노이즈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걸 시간 t에 대해서 발생하는 노이즈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nt라는 펑션을 생각할 수 있고요. 이 노이즈 n에 대한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을 pdf로 표현해주면, pdf 펑션으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파이 시그마 스퀘어의 pdf죠. pdf로 우리가 가우시안 pdf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우시안 pdf는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n 제곱. n이 이제 변수죠. 노이즈 변수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시그마는 우리가 분산을 표현해 줍니다. 분산을 표현해 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시그마 스퀘어는 우리가 베리언스를 표현해 줍니다. 이 랜덤 베리어블의 베리언스를 표현해 주고요. 이런 가우시안 노이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가우시안 노이즈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되죠. 지금 얘는 지금 n 제곱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평균 값을 0이라고 놓고 그려진 랜덤 PDF예요.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종 모양의 PDF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얼마나 퍼져 있느냐 하는 정도, 0이라는 우리가 평균값에서 얼마나 퍼져 있는가 하는 정도를 우리가 시그마 제곱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시그마 제곱 분산이니까. 그래서 시그마 제곱이 커지면 실제로 여러분들 요 그래프를 직접 계산기나 좋은 공학용 계산기나 아니면 매틀랩 같은 걸로 요 함수를 그려보면 이런 함수가 나오는 걸, 그림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값들을 집어넣어 봐도 여러분들이 측정할 수 있겠죠. 0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은 1이니까 특정한 값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려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랜덤 베리어블을 가지는 노이즈가 왜 이런 가우시안 분포를 띠게 되느냐? 서멀 노이즈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노이즈는 우리가 그 분자 단위에서 생성되는 서멀 그 모션에 의해서, 그렇죠? 온도에 따라서 분자 단위에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들이 전기 신호로 나타내지는 것들이 합해져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건 왜 이런 분포를 띠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이게 정기적인 신호가 이런 분포로 나타난다는 거죠. 정기적인 신호의 값이 0일 확률이 가장 클 거고요. 그죠? 0에 가까울 확률이 클 거고, 점점 굉장히 큰 시그널이 나타날 확률은 적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죠? 랜덤하게 측정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포에 따라서 그 랜덤하게 측정이 되지만 그 분포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왜 분포가 그렇게 주어질까요? 그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센트럴 리밋 시어리엄이라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굉장히 흥미롭게도 우리가 자연계에서 이런 가우시안 PDF가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되는데, 가우시안은 왜 가우시안이죠? 가우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우스가 이 PDF를 발견하고 자연계에서 이런 랜덤하게 관찰되는 특성들이 이런 분포에 의해서 많이 관찰된다는 걸 확인하고 이런 수학 수식을 해서 이걸 이제 가우스의 이름을 따서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했죠. 우리가 가우스가 전자기하학에서도 여러분들 배웠죠? 그 가우스랑 동일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예. 그래서 그 가우스가 이런 가우시안 노이즈가 나타내는 그건 여담이었고, 이제 그러면 센트럴 리밋 시어리엄은 뭐냐? 우리가 PDF, 어떤 PDF냐면 랜덤 베리어블들의 PDF를 동시에 생각해 보죠. 인디펜던트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들의 여기 이어지는 글자라서 여기 대시를 썼습니다. 랜덤 베리어블들의 썸의 PDF가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썸의 PDF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이 랜덤한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들이 굉장히 많다면, 매우 많다면 그 서메이션은 항상 가우시안 PDF로 가게 됩니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뭐하고 상관없이 인디비주얼한 각각의 PDF하고 상관없이 랜덤 베리어블의 PDF들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요 랜덤 베리어블 줄인 거고요. RV는. 자, 여기서 우리가 관찰해야 될 건 뭐냐면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이 분자 단위에서 굉장히 전자들이 많이 있겠죠. 전자들이 많이 있으면 이 각각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서멀 노이즈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각각의 움직임들이 다른 방향으로 매우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들도 있고 분포가 다양하겠죠. 이 놈들을 다 서메이션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디스트리뷰션이, 전체 디스트리뷰션이 이쪽으로 가는 걸 뭐 1V, 이쪽으로 가는 걸 마이너스 1V, 플러스 볼트, 마이너스 볼트 뭐라고 생각하면 그 전체의 서메이션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전체의 서메이션은 이런 분포를 가지고 0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전체 서메이션은 0에 가까울 확률이 많겠죠. 근데 어느 순간은 한쪽으로 몰려서 이렇게 큰 노이즈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확률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확률은 굉장히 작겠죠. 0에 가까운 확률은 굉장히 크고, 우리가 적분한계 확률이라고 그랬죠. PDF에서는. 따라서 우리가 이런 구간을 두고 이 값이 나타날 확률들이, 0이 나타날 확률들이 이쪽으로 모두 치우치거나 이쪽으로 모두 치우칠 확률보다 굉장히 작다는 거죠. 그 모양이 항상 이런 종 모양의 가우시안 PDF를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연계에서 항상 있는 일이고요. 따라서 자연계에선 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겠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자연계의 이런 현상들은 굉장히 가우시안 분포를 띠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예를 들어서 키라든지 어떤 인구 구성에 있어서 키, 몸무게 그런 분포들이 대부분 굉장히 랜덤한 분포들의 서메이션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관찰되는 전체 그런 썸들의 각각의 요인들을 다 합친 분포를 보면 이렇게 가우시안이 될 확률들이 많죠. 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사회적인 관찰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현상, 사회과학적인 현상을 관찰할 때도 저런 가우시안 PDF가 많이 관찰되도록 관찰되기도 합니다. 관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 개의 랜덤 베리어블들을 다 서메이션한 것들, 그랬을 때 이것들이 무수하게 많아진다면, 이런 랜덤한 베리어블들이 무수하게 많아진다면
그거의 서메이션은 항상 어떻게 된다는 거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쫓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센트럴 리밋 시어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노이즈는 그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가우시안 PDF로 실제로 측정되는 것을 관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우시안 PDF로 우리가 모델링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측정되는 노이즈는 이런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됐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노이즈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제 노이즈는 그래서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고요. 가우시안 노이즈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하게 뭐라고 부르냐면 화이트 노이즈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화이트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는 무슨 뜻일까요? 화이트 노이즈에 우리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노이즈 n으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을 놨으니까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우리가 G라고 표현했었죠. 이 앞에서 GX, X라는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면 여기는 N이라는 노이즈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우리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하면 화이트 노이즈인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N0 over 2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거꾸로 구하면 얘는 지금 뭐예요? 2분의 N0은 어떻게 되죠? F라는 F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F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죠? 평평한 시그널이죠. 즉 F라는 시그널로 봤을 때 우리가 GNF가 어떻게 표현된다는 거야? 여기 이미 써 있으니까 이건 지우고 어떻게 표현된다는 거죠? GNF는 그거의 값은 2분의 N0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N0인 이런 시그널이 된다는 거예요. 2분의 N0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주파수 용역에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이렇게 표현됐을 때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 관계에 있으니까 그거에 우리가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을 해야겠죠, 당연히. 여기 시간 영역, 주파수 영역이니까.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얘는 2분의 N0에 우리가 DC 시그널은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DC 시그널은 시간 영역에서 뭐가 되죠? 네, 임펄스가 되죠. 그래서 타우니까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입장에서 타우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타우 입장에서 오토 코릴레이션 입장에서 이런 시그널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시그널이 임펄스 시그널이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그렇죠? 노이즈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임펄스가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임펄스가 나온다는 건 뭐죠? 저기서 임펄스에 2분의 N0이 붙은 건 뭐죠? 면적이 2분의 N0이라는 거죠. 파워가 2분의 N0이라는 거죠. 전체 파워가. 노이즈의 전체 랜덤 프로세스 했을 때 파워는 2분의 N0이 나온다는 뜻이고 저기 임펄스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뭐였어요? 어떤 시그널을 타임 시프트 해가지고 두 개를 갖다가 곱해가지고 인테그랄 했을 때 값을 얘기하는 거죠. 기억나죠? 그래서 얘가 임펄스가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T라는 시그널에 대해서 노이즈를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NT를 측정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죠? 뭐 이런 랜덤한 시그널들이 나오겠죠? 얘를 어떻게 해줘요? 타워만큼 시프트 해줍니다. 그죠? 그러면 N-T-타워만큼 시프트 해주면 어떻게 돼요? 타워만큼 시프트 해주면 똑같은 시그널을 이렇게 랜덤 시그널을 시프트 해준 거죠. 똑같이 못 그리겠어요, 지금. 아무튼 얘는 시프트 된 겁니다. 이렇게 타워만큼 시프트 된 시그널이에요. 그렇죠? 요걸 갖다 표현해 준 거예요. 이해되죠? 네. 똑같이 시프트는 못 시켜서 이렇게 됐는데, 그럼 두 개를 곱해서 우리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어떻게 됐었죠? Rn의 타우는 어떻게 정의되는 거죠? 얘는 인테그랄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nt에다가 nt 마이너스 타우를 다 전체를 우리가 시간 t에 대해서 다 곱해서 다 해준 거죠. 그랬을 때 이 결과가 뭐가 나왔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임펄스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맞죠? 타우 값이 0일 때만 이 값이
어떤 특정 값을 가지게 되고요. 2분의 n-이라는 파워를 가지게 되고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아주 0.01초만 이동해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두 개의 연관성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간 t에서 아주 조그만 시간만 지나도 이거보다 훨씬 더 빨리 변한다는 얘기죠. 완전히 인디펜던트한 노이즈가 나온다는 얘기죠. 방금 전에 어떤 0초에서 이런 시그널들을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노이즈가 나왔어. 그러면 0.00001초 딱 지났을 때는 그거보다 조금 유사한 신호가 나야 되는데 노이즈 신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신호가 나온다는 거예요. 시간 t에 대해서 아주 짧은 시간이 지나도 거의 0초가 지나도 타워 값이 0보다 조금 더 큰 신호만 나와도 연관성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죠. 유사성이 하나도 없어져서 랜덤하게 완전히 나오기 때문에 01, 01 곱해져가지고 랜덤한 게 곱해져서 다 곱해주면 다 곱한 거를 더해주면 0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임펄스 시그널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랜덤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인디펜던트한 그런 결과값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시간 t하고 상관없이 아니면 이벤트에 상관없이 앙상블에 상관없이 그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 노이즈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화이트 노이즈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화이트죠? 이렇게 인디펜던트하다. 각각이 시간 t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얘는 뭐예요? 매우 인디펜던트하다는 거죠. 얘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건 시간 t에 대해서 매우 인디펜던트한 특성을 가지는 랜덤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완전히 인디펜던트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맞죠? 이거는 완전히 인디펜던트하다는 거예요. 코릴레이션이 전혀 없다는 거죠. 시간 t가 조금 변했을 때 비슷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코릴레이션이 없다는 건데 이거 다시 씁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uncorrelated예요. 네. 이 경우는 코릴레이션이 없으니까 uncorrelated 됐다는 거예요. 코릴레이션, 연관성이 전혀 없어진다는 거고요. 이거하고 독립이라는 의미 약간 다릅니다. 가우시안일 때는 무조건 uncorrelated 하면 무조건 independent하게 됩니다. 그런 특성들이 있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uncorrelated라고 합시다. 이 특성은.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는 그게 어떻게 표현되죠? 이렇게 플랫한 파워들을 전체 다 모든 주파수에서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 특성은 굉장히 노이즈가 빨리 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도 동일하게 다 파워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파수 대역의 시그널들이 다 동일한 파워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져요. 주파수가. 그럼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빛도 우리가 파장이죠. 빛도 이런 웨이브입니다. 그렇죠. 파동입니다. 빛이 파동이라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 백색광은 어떻게 주어질 때 백색광이 나오죠? 네, 모든 색깔의 빛이 다 동일하게 이분하게 주어지면 빨주노초 파란불을 한꺼번에 확 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세 개의 색만 하면 되긴 하는데 네, 그러면 무슨 색깔이 나오죠? 하얀 색깔 빛, 화이트 색깔이 나오죠. 그래서 모든 주파수 대역의 시그널을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노이즈라고 해서 우리가 화이트 노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이트 노이즈다라고 생각을 하면 말을 하면 그 화이트 노이즈는 노이즈니까 당연히 가우시안일 것이고 그 가우시안의 가우시안 분포가 각각의 분포의 파워 스펙트럴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 결과값을 측정했을 때 그 측정한 랜덤 베리어블의 그 주파수 대역이 즉 다시 얘기해서 이런 랜덤 프로세스를 실제로 시간 t에 대해서 그렸을 때 이 nt라는 시그널은 이런 가우시안 분포에 따라서 nt가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임의로 측정이 되겠죠? 맞죠? 그랬을 때 그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플랫하게 주어진다. 모든 주파수 대역을 다 동일하게 갖고 있다. 2분의 n-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화이트 노이즈라고 한다. 그것은 뜻하는 건 뭐다? 우리가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 임펄스라는 얘기니까 이 값이 굉장히 독립적으로 조금만 지나도 완전히 다른 시그널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그렸지만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다르게 완전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맞죠? 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시그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말로 다시 한번 표현해 주면 여기서 주어졌던 요 관계, 요걸 표현해 주면
any two different samples 화이트 노이즈에서 어떤 랜덤 베리어블을 뽑아서 노이즈 프로세스에서 어떤 지점을 뽑아서 요 지점이랑 요 옆에 있는 어떤 지점을 뽑아서 두 개를 갖다 우리가 코릴레이션을 해봐도 그것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uncorrelated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결과적으로 더해서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라고 얘기합니다. Gaussian noise라고 얘기하고요.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AWGN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additive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받는 시그널에 더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받는 시그널은 이런 서멀 노이즈가 아닌데 그 받는 시그널에 더해져서 들어온다 라는 뜻으로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WGN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additive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시그널에 더해져서 들어오는 노이즈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white라는 건 그러면 뭐였어요? white라는 것은 파워 스펙트럴 데인시티가 완전히 플랫하다는 뜻. 그렇죠? 파워 스펙트럴 데인시티가 플랫하다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뜻은 결국에는 완전히 uncorrelated 돼 있다는 거죠. 어떤 샘플을 취했어도 요 NT 이런 시그널을 우리가 실제로 측정했을 때 어떤 그 옆에 어떤 샘플들을 했어도 완전히 uncorrelated 하다는 뜻이고 가우시안은 어떻게 표현됐다고요? 가우시안은 어떻게 나왔다고요? 센트럴 리밋 시어리엄 때문에 우리가 서멀 노이즈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특성이었어요. 가우시안은. 그래서 AWGN 노이즈의 특성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즉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uncorrelated 돼 있다. 화이트라는 건 완전히 랜덤하게 우리가 측정된다. 어떤 시간에 대해서 유사성 없이 완전히 랜덤하게 측정이 돼버린다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1.5절에서 나왔던 랜덤 프로세스, 랜덤 시그널들, 랜덤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인 예인, 우리가 노이즈에 대해서 랜덤 시그널들을 봤고요. 그럼 이제 1.6절로 가서 간단하게 1.6절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시스템즈.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에서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주로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리니어 시스템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리니어한 시스템에 대해서 리니어한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들 LTI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진 시스템들은 우리가 분석하고 모델링하기에 굉장히 좋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요? 여러분들 LTI 시스템 다시 한번 혹시 지금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뭐였지 하시는 분들은 시노미 시스템 교과서와 여러분들 혹시 필기한 자료 아니면 뭐 강의 노트 자료들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한번 꺼내서 LTI 시스템의 특성들,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웠던 특성들을 꼭 중요한 부분들을 개념들을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지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XT가 이제 어떤 인풋 시그널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얘가 LTI 시스템이다 라고 하면 이 LTI 시스템을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임펄스 리스폰스로 이 시스템 자체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 아웃풋이 우리가 YT라고 하면 이런 LTI,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한 특성을 가진 시스템의 아웃풋은 인풋 시그널과 그 주어진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만 가지고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YT를. 그래서 XT, 컨볼루션, HT로 우리가 표현이 됐었죠. 기억나나요? 여기에서 뭐 했죠? 여기에서 HT는 뭐였어요? HT는 임펄스를 이 시스템, LTI 시스템에다 넣었을 때 결과값이죠. 이 LTI 시스템 H라고 붙입시다. H 시스템. 시스템 이름이 H예요. 연산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H라는 연산을 우리가 임펄스에다가 임펄스를 H라는 연산에다 넣어준 거죠. 시스템 이름이 H니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고 H 연산이라고 합시다. LTI 시스템인데 이 연산을 우리가 H 이런 연산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등치시킬 수 있겠죠? 이 시스템을 우리가 이런 연산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임펄스 리스폰스는 뭐예요? 임펄스를 넣었을 때 아웃풋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서 이 LTI 시스템에다 임펄스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 임펄스를 넣으면 아웃풋으로 뭐가 나오는 거죠? HT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특성을 가진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한 시스템은 아웃풋을 항상 인풋과 임펄스 리스폰스의 컨볼루션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웠던 매우 강력한 특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YT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죠? 이 YT는 컨볼루션이었죠. 컨볼루션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였죠. YT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이고 여기 XT가 컨볼루션 HT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이었고 이건 어떻게 표현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번대서부터 번대까지 X 타우에 H에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이게 컨볼루션의 정의였죠. 컨볼루션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고요. 얘는 이렇게도 표현된다. H 타우에 X에 T 마이너스 타우로 정의해도 된다. 이렇게 정의됐었습니다. 기억나죠? 기억납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 컨볼루션의 특성은 또 뭐가 있었죠? XT의 우리가 XT의 컨볼루션 HT를 프레이 트랜스폼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어떻게 되죠? 각각의 프레이 트랜스폼 결과를 우리가 XF, HF라고 하면 그 두 개의 펑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두 시그널의 곱으로 우리가 표현되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웠던 LTI 시스템,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한 시스템에서의 특성이었습니다.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한 시스템의 특성이었죠. 그래서 이런 임펄스 리스폰스 우리가 정의한 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이걸 뭐라고 해요?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얘기했었죠. 그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로 아웃풋을 모두 컨볼루션이라는 간단한 오퍼레이션으로 정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우리가 문제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굉장히 복잡한 다이나믹 시스템이 돼버리면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임펄스의 아웃풋만 우리가 관찰해서는 어떤 인풋에 대해서도 아웃풋이 뭐가 될지를 다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LTI 시스템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해되시죠? 이걸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에서 주로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일단 계속해서 요 리니어 시스템들이 우리가 어떤 내용들이 통신 신호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지 이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